안녕하세요. 환상의 꿈나잇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계절들이 분명하게 거치고 지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흔히 우리는 가을을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물론 선선하니 밖에 나가기도 좋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햇빛이 따스한 계절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럴 때 읽기 좋은 책 한 권을 추천드리면서 라디오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 와타나베의 성장 소설 또는 연애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복잡한 서사나 치밀한 복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소설은 아닙니다. 다만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와타나베라는 주인공에게 자신의 사연을 하나씩 털어놓으면서 내가 마치 소설 속의 인물들과 직접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꽤나 두꺼운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잘 읽히는 편이고 책장을 다 넘기고 나면 깊은 여운을 받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재밌고 이 하루키라는 작가는 매년 노벨상 후보로 주목받을 만큼 유명하니까요. 읽어두면 나중에 친구들에게 야, 너 무라카미 하루키 아냐? 노르웨이 숲이라고 알아? 라고 잘난 척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으로 넘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환상의 짝꿍에 참여하게 된 멘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은 자제해야겠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덕분에 저 또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추워지고 있어서 겨울이 서둘러 와버릴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번 1년은 모두에게 아쉬운 해가 되었지만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덕분에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환상의 짝꿍 활동에 참여한 모두가 2020년 하반기를 떠올렸을 때 함께한 활동을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멘토님의 사연이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1화를 녹음을 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건데 그 시점에는 아직 복지관에 그 사연함이 설치가 안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 멘티분들의 사연을 적극적으로 받기가 힘들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멘토분이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되게 좋은 말씀, 그리고 모두에게 힘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특이한 건 모두에게 닥친 문제라는 점이죠. 뭐 나이, 지역, 심지어 나라를 막론하고도 모두에게 그리고 동시에 닥쳐진 위험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타인과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나보다 앞서가던 누군가도 잠시 주춤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수습을 한다면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나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도 전 세계가 멈춰진 지금 같은 기회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발전시키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위가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을 때는 나의 내부, 내면 혹은 과거 이런 것들을 돌아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왠지 정체되는 것 같고 또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쫓아가야 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에게 잠시 멈춰질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사이에 우리들도 좀 정비를 하고 다음 흐름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도 진로와 미래에 대한 결정을 이제 내리셨다고 하니 이 귀한 시간을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멘티에게도 본인의 그러한 마음과 또 좋은 영향력을
많이 전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실된 인간관계가 없다고 느껴요. 학교를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인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제가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 들어 카톡에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단톡과 프로필 중에 제가 아무 거리낌 없이 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의 깊은 흉내를 꺼내고 허물없이 나 그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주위에 없다는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주위를 보면 다들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모든 관계가 수증기처럼 아주 순간적으로만 지속된다고 느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연락하는 사람, 제가 먼저 해야지만 연락이 오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았어요. 내가 남들을 아끼는 만큼 남들이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연락의 빈도를 우정의 척도로 여기지는 않고, 연락을 자주 하면 그만 피로해지는 성격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은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대로 저의 인간관계가 괜찮을까요? 우선 저는 항상 인간관계가 미치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의 진심을 얻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진심을 다해야만 하거든요. 그 상대방에게. 하지만 내가 진심을 쏟는다고 상대방의 진심을 항상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결국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공통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건 나는 상대방에게 진심을 쏟았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진심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두려움이 또는 고통이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고통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삶이 고통이 삶 속에서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뭐랄까, 변명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고통받아야 한다. 고통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받는 그 두려움이 피할 수 있는 고통인 걸까요? 아니면 참고 견뎌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는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누군가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고 싶은 거라면 이후에 내가 고통받을 가능성 이런 게 있더라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누군가의 마음 같은 게 아니라면 굳이 고통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의 진심을 갖다 바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잖아요. 저는 사연자분의 마음을 다치면서까지 뭐 남들이 그러니까 혹은 주위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추구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연을 들으면서 사연자분이 정말 누군가의 마음 또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원하시는 건가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느낀 건 오히려 주위 사람들 혹은 주위 상황 이런 것들은 다 뭐 친구는 있고 누군가는 같이 붙어 다니고 이러는데 나에게만 친구가 없나? 내가 좀 이상한 건가? 라는 그 사실? 그때 그러한 것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갖는 큰 차이가 뭐냐면 과연 속마음을 모두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긴다고 해서 사연자분의 고민이 해결될까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가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쏟아야 하는 시간, 그리고 노력 때문에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그 사람에게 진심을 쏟았고 그 사람도 진심을 쏟았지만 후에 가서 관계가 좋지 않게 되었을 때 더 고통받을 수 있게 되고 그때는 오히려 그 당시를 그렇게 그 사람과 마음 나누기를 선택한 상황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원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을 드리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연자분의 인간관계가 이상하다던가 본인에게만 진심을 나눌 친구가 없다던가 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친해 보이는 사이도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이제 정말 만약에 진심을 나눌 친구를 원하시는 거라면 저는 꼭 그 진심이 다치지 않길 바라고 싶어요. 본인처럼 타인의 진심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인연을 꼭 만날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심심한 요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나가질 못하고 친구들과 만나지도 못하니 너무너무 심심해요. 물론 개학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사태가 심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날씨도 좋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더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BJ님은 어떻게 쉬는 시간을 보내시나요? 요즘 같은 때에 즐길 수 있는 적당한 취미나 활동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 사연인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 다들 느끼는 어떤 감정이겠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라디오도 만들어야 되고, 시험은 다가오고 해서 심심할 여가조차 없습니다만, 네. 사실 저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쉴 때는 항상 집에서 그냥 얌전히 있는 편이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뭐 영화는 정말 많이 보고요. 책도 가끔씩 읽고 그리고 그림도 그립니다. 이 중에서 추천을 드릴 만한 게 있다면 우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에 그 환상의 꿈나잇을 검색하시면 제가 지난 학기 때 영화를 이제 추천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걸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보단 그림 그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건 준비물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연필 또는 샤프 한 자루 그리고 아무 종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생각을 멈추는데 정말 좋은 취미인 것 같아서입니다. 사실 요즘같이 정말 쉽게 우울해지기 쉬운 계절 그리고 환경 이럴 때에는 생각을 비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감정도 없이 싹 비우고 오로지 어느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물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아니고 뭐 창의적이게 예술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감히 말하자면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이 하나의 기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그림이라고 했을 때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펜을 딱 들고 그림을 그리기가 되게 어렵죠. 뭐 어떻게 되게 잘 그려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그려온 그림은 방법을 알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리를 전혀 쓰지 않고 손만 움직여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좀 그림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혹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라도 사연이 올라온다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할 말도 많고 사연도 저번보다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방송이 저의 생각이 중요한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고민은 그저 내가 한번 말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연을 보내기 위해서 한번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말한 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곳이 여러분의 고민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렇게 고민을 혼자서 꺼내놓기는 좀 부끄러우니까 옆에 있어주는 사람에 불과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또 긴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배석준이었습니다.